5개월 전이면은 5개월 전이면 각 과목 한 국어하고 한국사 같은 경우는 한 3번 정도 돌아갔을 때였고, 그 헌법, 행정법, 뭐 행정학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번에서 20번 그 정도까지 돌아가 있을 때였고, 그리고 경제학 같은 경우는 한 4-5번 그 정도까지는 돌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직무 수업을 들을 때 저희는 그 1차라서 엄청 큰 종이에다가 이렇게 시험지 형식으로 나눠줬었거든요. 그래서 그 남는 공간에다가 저는 그 OX 같은 표시를 다 해놓고 해설도 모르겠는 지문, 틀린 지문들에 대해서 해설 같은 것도 다 달아놨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계속 보면서 회독을 늘리면서 그런 그 모르는 지문들 같은 거 계속 추가를 하면서 공부를 했었고, 시험이 시험 직전에 됐을 때 그 직무를 보면은 그 문제별로 해설이 다 달려 있어가지고 그것만 체크하고서 넘어갔으면 됐었거든요. 이렇게 틈틈이 계속 그렇게 작업을 하면서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회독이 빠른 편이 아니어서 시험 5개월 전에 각 과목 기출을 어느 정도 해독했는지 여쭤보셨는데 아마 각 과목마다 저는 5회독을 넘기지 못했을 거예요. 많이 좀 빠른 편이 아니어서. 그 다음에 헌법 행정법은 1월 진모 드릴 때 근데 이제 진모 강의를 들을 때는 아무래도 다 같이 하니까 조금 강제적으로라도 해독이 좀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진모 강의 들으면서 그때 5에서 6회독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진모 들을 때는 기출을 같이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진모 문제도 많아가지고 진모 들을 때는 진모만 받고 기출은 안 받고 근데 다음 날에 그 시험 범위가 정해지면 저는 족보는 공부했어요. 그래서 족보 그 범위대로 족보를 3회독하고 그 다음 날에 시험을 보고 그리고 시험 본 거에 대한 뭐 잘 모르는 거, 틀린 거 그런 거를 첨삭을 좀 해설을 보면서 어느 부분 틀렸는지 첨삭을 한 편이에요. 그래서 첨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지금 시간이 오래 걸려도 나중에 내가 회독을 할 때 해설지를 따로 보지 않고 이것만 봐도 될 거라는 생각에 나중에 시간을 줄일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첨삭을 할 때는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그냥 꾸준히 한 편이에요. 네, 저는 일단 시험 5개월 전에 각 과목당 경제학 빼고는 한 10회독은 돌아온 것 같습니다. 경제학은 아무래도 이게 투자하는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한 5회독 정도 된 것 같고, 그리고 행정법 1월 진모 들으실 때는 저는 이때는 다른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진모 시즌에는 진모만 봐야 되고 다른 그때 그 소화하기도 좀 되게 힘들어서 뭐 맨날 그 시험 보고 진모 문제 소화하고 그다음에 선생님 내주시는 퀴즈 문제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진모만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출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말씀하신 대로 이거 볼 수는 없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선생님께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 기출을 언제쯤 봐야 되냐. 그러니까 진모를 충분히 소화하시면은 기출을 그러니까 진모에 없는 문제를 좀 골라내기 위해 나중에 봐도 된다 하셔가지고 그때 봤는데 이게 진모가 이게 눈에 익다 보면은 기출 보는 속도가 엄청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한 3, 4일이면은 기출은 거의 1회독은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번 시험에서 헌법, 행정법 기출은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았습니다. 한 3회독, 4회독 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그 권규 선생님 계기문을 풀었었거든요. 그 기출은 그래서 그 기출에 그 선생님이 따로 만드신 문제들도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루 일단 개념 부분은 빠르게 풀고 그리고 그 선생님이 따로 내주신 문제들은 뭐 하루에 한 5지문 정도씩 그 정도씩만 풀고 다 푼 다음에 선제 그 독해는 나의 힘, 독해야 산다 뭐 이런 것들 하루에 뭐 2-3지문 정도씩 계속 풀면서 감 유지만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이제 올해가 지나면 픽셋이 도입되니까 비문학이 많이 강화될 거라고 그래서 비문학을 이제 따로 문제를 꾸준히 푼 편이에요. 하루에 한 3질문에서 5질문 정도는 꾸준히 풀었어요. 그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초반에는 시간 재서 이제 풀었고 나중에는 좀 많이 못 푼 편인데 꾸준히 풀어서 저는 그 민간경채인가? 네, 민간경채 피셋에 있는 그 독해 지문을 많이 풀었어요. 근데 그게 우리 기출이랑 좀 문제 스타일이나 포인트가 달라서 그거 초반에 문제 풀 때 그거를 3회독을 했어요. 그것도 틀린 거나 아니면 좀 지문이 어려운 거는 뭐 2번, 3번 봐서 초반에 그거 3회독 한 이후에는 그거는 이제 안 보고 근데 그거를 봤을 때 도움이 됐다고는 생각은 안 되지만 어떤 긴 지문을 딱 접했을 때 당황스러움이나 그런 두려움 같은 거는 많이 없어진 편이었어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도 만약에 긴 지문이 나왔을 때 그냥 바로 달려들어서 풀 수 있는 그런 거는 좀 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랑 좀 달라서 그거를 추천을 해드리지는 않고 나중에는 결국 그 기출에 나왔던 문제들을 다시 비문학만 따로 모아있는 문제집을 풀었습니다. 네, 저는 국어 비문학을 처음에는 국어 기출에 있는 비문학을 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머리에 많이 남아서 이게 좀 효율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민간경채 피셋 보고 그다음에 메가스터디에 있는 그 5급 6 피셋 언어논리 그거 풀었는데 이거 지금 국어가 있으면은 국가직 9급이나 아니면 지방직 7급 대비용 문제 그거 대비하시는 분 같은데 아무래도 이게 피셋이 국가직 7급에 있다 보니까 이게 영향이 없을 수가 없는 것 같아서 그 긴 지문 대비는 하시려면은 인간경세 정도는 어느 정도 풀어보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 포인트가 좀 다르기 때문에 문제를 맞춘다기보다는 그 시간을 재놓고 내가 이 지문을 얼마만큼 소화할 수 있느냐에 대한 테스트 그 정도의 느낌으로 하시면은 좀 얻어가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 말았어야 했던 일은 저는 시험 한 3개월 전부터 이제 국가직 3개월 전부터 이제 그 시험장에 들고 갈 A4 용지를 그 노트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루에 그 문제를 푼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그걸 막 타이핑을 해가지고 컴퓨터에 저장을 해놨거든요. 그 전날에 뽑아서 가져가려고. 근데 결국에는 이게 가져갔을 때 제대로 보지도 못했었고 그리고 그 밤마다 타이핑을 하는 시간도 너무 오래 걸렸었어요. 그리고 이미 아는 내용인 것들도 너무 많아. 3개월 전에 정리한 게 그 뭐 시험 뭐 일주일 전에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경우도 너무 많았었고 그래서 웬만하면은 타이핑 같은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노트도 잘 안 맞는 분들이면은 오래 그 계속 정리한 거를 계속 볼 수 있지 않은 분들이라면 그냥 그 요약서 같은 거에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고 그거를 반복해서 보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저처럼 하신 분은 없을 것 같은데 하지 말았어야 했을 짓은 저는 학원에 오기 전에 1년 동안 한 게 10개년치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10개년치 문제를 기본서에 찾아서 표시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느라고 해독도 안 되고 공부 시간을 굉장히 많이 낭비한 편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진짜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기출 문제라는 게 다 나와 있는데, 그리고 선생님들이 기본서에 뭐 밑줄이나 어느 정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그런 작업을 너무 오랫동안 좀 집착을 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에 나온 부분을 기본서에 이제 찾는 그런 거는 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네, 저는 그게 좀 후회스럽습니다. 네, 저는 이번 연도에 가장 후회했던 거는 선제 마무리 강의를 들었던 게 좀 후회가 됩니다. 굳이 강의를 듣지 않아도 책만 보고도 할 수가 있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초시생들 말고 재시생들 분께서는 강의를 최대한 줄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필요한 거 아니라면은 웬만하면 책을 해독을 하면서 얻어가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강의는 강사님들의 그 강사님들이 생각하시는 그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짚어주시는 거를 저희가 그 흡수하는 건데 이게 아까 처음 질문하셨던 키워드 같은 것도 저는 약간 주관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본인이 생각하는 키워드랑 그분들이 생각하는 키워드가 좀 다르기 때문에 결국엔 해독을 하면서 나 자신만의 그런 키워드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시생들 분께서는 강의보다는 본인이 스스로 책을 보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독할 때 처음에는 일단 OX가 되는지를 판단만 하면은 그 초반 해독에는 충분히 그 정도만 돼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방점들이 뭐 3개, 4개씩 찍혀 있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거를 볼 때 이제 뭐가 틀렸는지가 판별이 되면은 좋은데 판별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를 한 그때쯤 한 5회독 정도 때부터는 그 답지 부분에다가 그렇게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표시를 좀 하면서 보시면은 그게 결국엔 키워드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맞다, 어느 부분 때문에 틀리다, 뭐 이 정도까지 구별이 되면은 네, 되는 수준까지 이렇게 한 10에서 15회독 정도까지는 그런 식으로 돌리고 그 나중에는 그 내가 딴 키워드와 관련되는 개념들이 또 있어요. 뭐 다른 조항에는 뭐 다른 법에는 이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다르다. 뭐 이런 정도가 연상이 될 때까지 이렇게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시간 재고 문제만 쭉 풀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강의 들으면서 문제를 풀었던 거라서 문제 쫙 풀고, 그런 다음에는 지문 하나하나가 OX가 되는지 지문 하나하나 체크를 OX 판별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틀린 부분, 맞은 부분도 좀 해설을 보면서 밑에다가 조금 왜 틀렸는지, 어느 부분 틀렸는지 밑에다가 저는 첨삭을 다 한 편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나중에는 내가 해설지를 버리고 내가 첨삭한 것만 보면은 되겠다는 생각에 그렇게 첨삭을 다 한 편이었고, 그리고 진모는 문제집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이거를 내가 공부 그 책처럼 생각을 해서 진모를 좀 공부를 한다는 식으로 좀 다가갔던 것 같아요. 저도 그 과목 회독할 때는 처음에는 그냥 OX 수준 그리고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정도만 그거를 한 5회독 안에서는 그렇게 해결하고 그 이후에는 해설을 보려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나중에 되니까 이게 해설을 굳이 안 봐도 될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슷한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어느 부분 틀렸는지에 대한 감이 나중에 한 10회독 정도 되면은 이게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정말 모르겠던 거는 한 10회독 이후부터는 이제 해설을 조금씩 보고
결국에는 해설을 거의 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 외워지는, 그러니까 틀리는 그런 지문 같은 거는 거의 외운다는 생각으로도 봤어요. 네. 질문 아까 계기 강의 기본 다보는 기본 강의 하면은 황 선생님 뭐 저는 족보 행정법 족보를 들었었는데 그 3주 동안에 나갔어요. 그래서 하루에 보면은 거의 평균적으로 한 100에서 200문제 정도 기출 범위가 그 정도 되더라고요. 하루 강의 내용이. 그래서 그거를 하루에 한 5번 정도씩 보는 거를 목표로 했었어요. 그래서 그 족보를 보고 그리고 그 강의를 들을 때 최대한 선생님 말씀하시는 좀 저는 필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필기를 좀 하고 그리고 문제를 바로 풀면서 그 필기 내용이랑 좀 대조를 좀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맞춰갔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강의를 들으면서 그에 해당하는 기출을 바로바로 푼 편이었어요. 그래서 강의를 만약에 4-5강의를 들으면 그 범위에 해당하는 기출을 그냥 바로 풀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출을 이제 문제를 풀 때, 한 번 풀 때 3회동 한다는 뜻에서 3번 정도 바로바로 풀었습니다. 저는 기본 강의를 이번 연도에 듣지 않아서 이거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만약 초시생이시라면은 기본 강의 듣고 그 부분에 있는 기출은 반드시 풀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기본 강의 들으면서 기출책을 같이 펴놓고 본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강의 내용이랑 그 문제화되는 거랑 조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같이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 저는 국어 비율 얘기하셨는데 국어는 일단 문법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문법 한 50에 뭐 비문학 30, 뭐 문학 20, 뭐 이 정도 비율 정도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에는 그 점수 받은 결국에는 문법이니까 문법을 어느 정도나 잘 맞느냐가 관건이니까 그래서 네, 최대한 문학 쪽에다가 많이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법 쪽에. 네. 저는 국어에 많은 투자를 하지 않은 편이라서 국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틈틈이 본 편인데, 그러니까 분량을 좀 많이 쪼개서 틈틈이 봤던 것 같아요. 아까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저녁 시간에 시간 재서 푼다든지, 문법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은 의문론을 하자, 오늘은 통사론을 하자, 이렇게 조금 많이 세분화해서 쪼개서 봤어요. 왜냐면 한꺼번에 보면은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왔고, 그리고 저는 한 과목만 공부하면 조금 지루한 편이라서, 그리고 오늘 하루는 뭐 표준 발음법만 보자, 아니면 오늘 하루는 사회시험만 보자, 뭐 이렇게 조금 많이 쪼개서 본 편이에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정하면은 아침에 모의고사 볼 때 틀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 띄어쓰기가 유독 많이 틀린다든지 아니면 사회시험만 많이 틀린다든지 그러면 그날은 국어 그쪽에 가서 그거를 공부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중간에 공부가 안 되는 부분이 생겨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한꺼번에 볼 때는 내가 중간중간 많이 틀린 부분을 많이 봤기 때문에 나중에 한꺼번에 볼 때도 조금 시간이 많이 절약이 된 편이었어요. 그래서 어, 어느 비율로 투자하셨는지 물어보셨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고 제가 공부한 게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때그때 틀리는 거 위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는 문법이 한 6,
비문학이 3, 문학은 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학원 처음 들어와서 한 2주 정도는 국어 문법만 봤어요. 저는 앞분이랑 다르게 좀 하나는 그냥 좀 10회독은 해놓고 이제 다른 걸 시작하자 싶어가지고 문법만 그러니까 천재 기출 1권만 거의 10회독 정도는 했거든요. 그 이후에는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뭐 아까 앞선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국어 기출 좀 보다가 아니, 던져버리고 그다음에 민경 필셋 그리고 그다음에 5급 그러니까 그냥 필셋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저도 전체적으로 국어에 대해서 그렇게 투자한 시각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문학은 모의고사에서 틀리는 부분 거기 있는 작품 같은 경우 거의 설명 같은 것만 보고 따로 문학은 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안 보여가지고 그 선생님 기출 강의 하시는 거를 좀 봤었는데 들었었는데 그때 약간 앞에 주어 부분하고 뒤에 서술어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 좀 잘 됐어요. 그 어떤 부분이 나오면 맞다, 어떤 부분이 나오면 틀리다, 뭐 이런 부분 좀 의식적으로 그런 부분만 정리해가지고 그게 많이 봤었고 아니면은 그것도 안 되면은 좀 밑줄 같은 거를 쳐서 빨리 보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만 이렇게 밑줄을 쳐놓는다든지 뭐 그런 작업을 하시면 처음에는 좀 속도를 내시는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처음부터 이제 수험 기간 마지막까지 계속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이제 그러니까 속도를 빠르게 내는 거랑 그리고 꼼꼼히 보는 거랑의 어떤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다른 분들보다 좀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잘 넘어가지가 않는 편이라서 근데 또 속도가 안 나오니까 속도도 내야 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균형을 맞추기가 좀 힘들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속도를 낸다는 거는 이제 많이 보신다는 의미거든요. 좀 익숙해진 거는 빨리빨리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저도 헌법 직무 같은 경우에는 그 일요일에 데스 캠프 할 때 그래도 뭐 35회분 데스 캠프 할 때 35회분 그러니까 기본권 정도는 다 나갈 정도로 속도가 올라가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간 제한을 두지 않고 쭉 하다 보면 루즈해지고 속도가 안 나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좀 긴장감을 주면서 시간을 재서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데스 캠프를 같이 하는 게 중요한 게 계속 긴장감을 가지면서 그 텐션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속도가 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 제한을 두시고 빨리 보자라는 의식을 하시고 한 문제에 너무 이제 집착을 해가지고 멈추지 마시고 좀 빨리빨리 쳐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좀 모르는 게 있어도 거기에 멈추지 말고 이제 회독을 하면은 이제 익숙해지는 부분이 많이 생기거든요. 굳이 거기에 내가 오랫동안 보지 않아도. 그래서 속도가 느린 게 고민이 되시면 일단은 지금은 좀 속도를 올려서 회독을 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천천히 조금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게 범위가 좀 축소가 되거든요. 그렇게 봐야 될 게 조금 이제 눈에 보이고 그런 부분만 좀 꼼꼼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범위를 좀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공부해야 할 범위를. 저는 지금 속도랑 어떤 꼼꼼함 이런 거를 어떤 균형을 잡기보다는 그냥 일단 꼼꼼한 거는 일단 버리시고 속도를 올리는 게 지금 타이밍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속도는 최대한 그렇게 속도를 올리다 보면 많이 보게 되면은 꼼꼼함 자연스럽게 이게 따라오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이런 속도랑 꼼꼼하게 보는 거를 동시에 한번 해보려고 생각했던 거는 그러니까 직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무에다 필기를 한 개도 하지 않았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직무를
뭐 표시를 하지 않으니까 이게 꼼꼼하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 속도가 좀 너무 느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어느 정도 그 선지에다가 표시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뭐 속도를 올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돼서 이제 깨끗한 거를 다시 보게 되면은 이게 꼼꼼함이 조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일단 이렇게 데스캠프 참여하시면서 시간 맞춰가면서 좀 시간의 압박을 느껴가면서 문제를 많이 푸시는 게 지금은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꼼꼼함 얘기할 때 근데 저도 중반에 좀 그런 고민이 좀 생겨가지고 하나는 표시를 해서 빨리 봤었고 하나는 표시를 안 하는 식으로 진모를 전 2권을 샀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볼 것들은 그냥 표시된 걸로 보면서 그냥 넘기고 좀 불안하면은 그게 새로운 거, 새 거 아무 표시도 안 돼 있는 거 보면서 다시 한번 저 점검을 하면서 뭐를 모르는지도 확인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출퇴근? 네, 출퇴근. 제가 이번 연도에는 이 근처에서 살아서 그렇지 않았는데 제가 작년에는 제가 1시간 정도 공부하는 곳과 그 집에 거리가 있었거든요. 지하철로. 그래서 그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뭐 수첩으로 뭐 단어장을 보거나 뭐 그렇게는 솔직히 눈에 좀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강의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라디오처럼. 그것도 다른 과목은 좀 힘들 것 같고 국사 같은 경우에는 요약 강의 같은 거는 어떻게든 지금 머리에 좀 많이 남아 있으니까 받아들이기도 쉽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저는 국사 강의를 좀 들었거든요. 라디오처럼 대신에 절대 책상에 앉아서는 강의 보지 말자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그렇게 국사를 해결했었습니다. 결과도 나쁘진 않았고요. 그래서 이 출퇴근 시간을 저는 국사를 추천드리는데 본인이 이거를 어떻게든 활용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아시는 분은 뭐 법령집을 본다거나 뭐 다른 뭐 단어를 외우신다거나 자기만의 이런 스타일을 좀 찾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2시간이 이게 되게 중요한 시간이고 어떻게 보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도 이게 효율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쉬시는 것보다는 최대한 뭐 어떤 것이라도 해보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도 근처에 살았어서 출퇴근 시간이 없었지만 작년에 제가 합격자 상담을 할 때 그 상담해 주셨던 분도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그 시간에 그 오랜 방황의 끝이라는 강의를 들으셨대요. 근데 지금 그 강의를 추천하는 건 아니고 강의를 들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앞에 말씀해 주신 분처럼 강의 들어도 좋고, 그리고 내가 앉아서 절대로 하기 싫고, 앉아서 공부가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그때 좀 활용을 하시면 충분히 그냥 앉아서 하는 것보다 효율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5분 거리라서 따로 공부 못했어요. 그리고 OX를 사서 했던 게 국어랑 국어였는데 그치 이재현 자물쇠 OX 그거를 그 문법 부분만 좀 빠르게 풀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는 그냥 기출 문제에다가 OX 표시를 해서 구분하는 그런 연습만 따로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OX 책은 따로 사서 푼 거는 없습니다. 네, 저도 따로 OX는 풀지 않고 그냥 기출문제 지문들을 그냥 OX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기출 선지 한 개의 OX를 판단할 수 있으면 그게 OX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굳이 OX 문제를 따로 사시는 거는 본인이 원하시면 그래도 되는데 기출 문제가 있으면은 딱히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는 책을 늘리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마지막까지 이거를 보지 않는다면 지금 봐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거라 생각해서 책은 절대 늘리지 않고 그래서 모의고사 다른 과목들 따로 선생님들 모의고사 안 푼 거거든요. 내가 마지막까지 이거를 이렇게 숙지하지 않는다면 지금 푼 것도 아무 소용이 없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서 기출도 제가 제대로 숙지가 안 돼 있는데 모의고사까지 범위를 넓히는 게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책은 최대한 많이 안 본 편입니다. 저는 서브노트 얘기하셨는데 저는 따로 타이핑까지 했었어요. 타이핑까지 했는데 표시도 하고 타이핑도 하고 그 부분 인덱스도 만들고 그렇게 했었는데 나중에는 그 타이핑에서 뽑아보니까 그 모르는 내용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 찾는 게 거기서 모르는 내용 찾는 게 더 힘들고 그래서 결국 마지막 끝에 활용했던 거는 뭐 인덱스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기출 그 요약서 부분 그 부분만 계속 봤었는데 서브노트가 안 맞으시면은 그냥 안 만드시는 것도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있는 책을 단권한다는 느낌으로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서브노트 만든 거는 행정학이었어요. 근데 그 서브노트라는 게 많은 거 적은 건 아니었고 행정학에서 내가 외워야 할 부분 그리고 진짜 죽어도 안 외워지는 부분만 내가 외워야 할 부분만 적어서 한 챕터당 뭐 3-4장 정도 나온 정도였거든요. 많이 적지도 않았어요. 근데 서브노트가 제가 조금 안 썼던 이유는 서브노트 쓰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근데 그렇게 시간을 많이 걸려서 적었는데 나중에 그거를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내가 왔다 갔다 좀 움직이면서 보는 용도로만 행정하게 암기사항을 적었던 거고, 그리고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연도를 많이 좀 외우려고 해서 연도 같은 거는 뭐 포스트잇이나 그런데 좀 중간중간에 포스트잇에 적어서 나중에 그 포스트잇만 떼가지고 한번 쭉 보는 식으로 그 정도로만 정리를 했습니다. 네, 저는 따로 서브노트 만들지 않았고요. 인덱스 썼고 그 다음에 방점 찍은 거 중에 최후의 방점 이래가지고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 이렇게 봤습니다.